수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뭐 이렇게 자꾸 앱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하여튼 제가 이 앱을 되게 좋아해서. 그 마레보카 앱인데요. 여기 보면 화면 보이시죠? 여기 네, 보면 봅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긴 건데 소리가 안 나와서 사운드를 잠시만요. 사운드를. worm, warm, 이렇게 worm, warm,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하나 푼 거고, worm, war, worm, war, worm, war, 틀렸습니다. 두 번째 틀렸고, 저기 연속이 안 나오는데. war, war, 잠시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발음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라서 잠시만요.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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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맞췄고요. word, ward, word, ward, word, ward, 잘 되시네, 저는. 또 틀렸고. word, ward, warrior, warrior, warm, worm, warm, worm,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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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 자, 둘, 넷, 여섯, 여덟 개 중에서 제가 5개를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8개가 있었는데 문제 중에서 제가 5개를 맞췄어요. 그럼 제가 이 2개의 발음을 귀를 듣고서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8개 중에 5개. 제가 그 발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능력이 사용자 능력이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췄으면 어느 정도는 이기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2개를 구별, 다 이런 식이에요, 뭐.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준은 아니, 기준을 묻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인식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각각의 이제 맞을 확률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중간값이 4니까 맞추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능력이 있다고 배웠다고. 자,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럼 이게 통계학자 보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를 판단해 줄 수 있을까요? 통계학자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통계학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 구별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통계학자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똑바른 개념을 갖고서 통계학자 너가 와도 내가 아는 걸 이상한 정보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걸 잘 아는데 학생분들 특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학자가 뭔가 이렇게 전지전능하다는 뭐 이런 좀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죠. 뭐 통계학자가 왔다고 그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하면 통계학자가 해주는 건 이거죠. 이거를 이 사람이 랜덤하게 찍었으면 5개 맞췄을, 6개 맞췄을, 7개 맞췄을, 8개 맞췄을 확률은 뭐 몇 프로다.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 사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판단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일에 대한
확률 정도 계산해 줄 수 있고 이런 가정 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8개 중에 5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8개 중에서 5개 맞췄을 확률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운이 좋아서 6개 맞췄을 수도 있잖아요. 6개 맞췄을 수도 있고.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가 보인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거 숫자 계산 안 해봤는데 이 숫자 계산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쓰는 겁니다. 한 30%쯤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10번 중에 3번 정도 있는 건 충분히 뭐 믿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재수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2번 하면 1번 정도 좀 예를 들어서 구별할 수 없는 사람 다 랜덤하게 찍었는데 한 30%는 한 5개쯤 맞춘다고 5개 이상은. 그러면 난 이 숫자를 보고서 못한다고 판단하는 게 보통 합리적이죠. 그냥 어떤 유니버셜한 기준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좀 몇 퍼센트겠어요? 이 지금 랜덤하게 했을 때 이게 발생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럼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개 했는데 28을 다 맞췄어요. 그 일이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죠. 랜덤하게 했을 때 발생할 확률. 뭐 알려면 랜덤하게 했을 때 발생할 확률 100만 분의 1이니까 너 이미 출력 인정. 이렇게 되는 거고 10개를 내리 맞췄어요. 그러면 1000분의 1이죠. 이거는 1000분의 1인데 랜덤하게 했다면 너무 낮은데 출력 인정. 근데 6개 중에 5개 맞췄어요. 그래도 30%인데 실력 어디다 이 정도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거. 이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네요. 이건 누구도 개입할 문제가 아닌 건데. 자, 몇 퍼센트면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주관적인 거 10%. 10%요. 10명 중에 한 명은 픽사리가 나는 거죠. 아무도 못해서 10명이 왔어요. 한 명은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게 우선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숫자? 아니, 뭐,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자, 요게 p-value라는 아주 중요한 상한수예요. p-value를 0.05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썼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 신약이 나왔을 때 그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이 다른 두개 구별하는 것조차도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이 신약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간의 한지 아는 거죠. 그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8명한테 써보는 거죠. 그래서 8명이 좋아지고 8명 중에 5명이 좋아지고 3명은 뭐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고집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러면 뭐 FDA고 뭐 그 절차나 이것도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는 일을 따져보면 이거죠. 이게 효과가 없다면 내 관찰 결과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통계학자들이 계산하는 거고 요 숫자를 보고서 커뮤니티에서 숫자가 작네? 차이가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데 뭔가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엄청난 뭐 이렇게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 생물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텐데. 아니, 생물학 전공자라도 그걸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약들이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는 약들이 굉장히 많죠. 아스피린인가 메커니즘 모르는 거로 아나 아스피린가 두통약 중에 하나도 먹으면 안 아픈 건 아는데 왜 안 아픈지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속출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부생들 강의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특히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세요. 그걸 뭐 머신러닝 전문가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머신러닝 전문가는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니 쓰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애플에 뭐 오시아 같은 게 들어갔는데 오시아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는 또 만든 사람이 뭐 아니 쓰는 사람이 또 잘 되나 안 되나 판단이 되는 거죠. 어?
결국은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가져오는 거고, 만든 사람들은 이 수치를 갖고서 이게 좋다, 나쁘다, 억셉터블하다, 아니다는 쓰는 사람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걸 개발하고 이럴 때 있어서 가장 이제 곤혹스러울 때가 이 평가 수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상대편이. 그러고는 좋은 걸 원해요. 이게 제일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걸 제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한 내용이지만 이게 얼마다, 뭐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뭐 이게 얼마다 이런 얘기 저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걸 할수 없죠. 근데 이제 상대편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아니 이 숫자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뭐 해주세요 뭐 얼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가 산으로 가다가 마무리. 그래서 뭐 직접 개발하시게 되면 이런 숫자들에 이제 훨씬 익숙해지실 테고 아니면 누가 만든 거를 아니면 그럴 일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두 회사가 이렇게 입찰이 들어왔는데 이런 숫자들 자꾸 적어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들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논문에서조차도 이런 표시를 해요. 에이 뭐 지금 사실 다 위로인데 여기 무슨 표시겠어요? 아래로 해서 이렇게 놓게 무슨 표시겠어요? 논문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표시냐는 대단 표시가 아니라 이 숫자는 크면 좋은 거라는 표시예요. 워낙 많으니까 뭐, 워낙 많거든요. 평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낮으면 좋은 게 있고 어떤 게 크면 좋은 게 있고. 근데 이제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문 같은 거 보시면 이런 표시도 이제 보이실 건데. 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뭐, 요즘에 뭐 AI 갖고서 그림 그려가지고 무슨 뭐 상대에 입성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만들어요. AI 갖고서 텍스트 써주면, 그때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림이 나와요. 자, 근데 두 개가 회사가 가져왔어요. 우리는 이 그림, 이 텍스트 쓰면 그림 나오는 거예요. 이 텍스트 그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세 개 써보고서, 아, 이게 마음에 드네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물론 그러셔도 되죠. 내가 이제 돈을 지불할 생각이면. 근데 뭔가 내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내가 세 개 써봤더니 이게 좋더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있고 뭔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불량품을 검출하는 것조차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불량품 검출하는 거 있으면 평가 지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걸 평가위원이라 하시면 점수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얘는 0.8이고 얘는 0.9. 얘는 회사 1은 회사 2는 어느 게 좋은 거죠? 이게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쉬운 문제. 아무튼 뭐 오늘은 그 얘기도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밸류에이션 보충 자료에 올린 이밸류에이션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고 아주 대체적인 원칙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내가 가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 되는 거를 고르겠다. 결국 내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인 거죠. XI가 들어가면 YI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하고, 어? 여기서 빌려주는 거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XI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데,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필요해요. 파라미터라는 게 여기 있죠. 파라미터. 이걸 찾아야 되는 거고, 얘랑 YI랑 거리의 차이의 합이 작아지도록 세타를 찾아라. 이게 머신러닝의 포뮬레이션입니다. 기본 포뮬레이션입니다. 굉장히 F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내가 모델을 고른다. 부층을 할지 세층을 할지 아니면 다른 기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고르는 거고, D는 학습할 때 쓰는 메트릭을 정하는 거. 요게 작은 게 좋은 거라는 거. 요거를 최소로 해주는 요거를 실현시켜 주는 게 옵티미제이션 방법이죠. 이거 실현시켜 주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옵션은 뭐 여기에 뭐 이런 옵션을 써서 들어가죠. 뭐 러닝 웨이트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머신러닝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 써놓은 거죠. 내가 트레이닝 셋을 모은다, 네트워크 구조를 정한다, 호스트 펑션을 정한다, 적당한 옵티미제이션 방법으로 최적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가 F가 바뀌고 D가 바뀌고 이게 바뀌고 인기를 계속 되는 거죠. F를 결정하는 건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뭐 코스트 펑션,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갖고서 하겠다. 자,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D가 정말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평가 매트릭이면 되죠. 내가 이거로 평가할 거고 그거를 최대가 되도록 얘를 학습시켜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왜냐하면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써놓으면 그림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텍스트를 써서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좀 상황이 좀 다르네, 그거는. 좀 다르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좀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으면 그 그림이 갠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걸 하겠습니다. 그림이 갠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건데 그러면 사람을 평가 매트릭은 보겠어요. 이 그림을 딱 주면 갠지 고양이인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개라고 그랬어요. 정답이 개면 맞았다 1점 주고 고양이라고 하면 틀렸다고 0점 줄 거야. 그럼 사람 평가 매트릭은 맞다 틀리다 이런 거죠. 0, 1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건데 자 그걸 여기다 써서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맞다 틀리다는 대표적인 이 펑션이죠. 미분하면 여기서는 0, 여기서는 0.
마타트리다는 매트릭을 저기 뒤에다 딱 써서 이걸 학습하려고 그러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레디언트는 항상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 썼으면 못 쓰는 이유가 첫 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 사용 불가. 아니 나는 평가 매트릭을 여기다 넣고 싶은데 그러면 평가 매트릭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좋잖아. 잘 되냐 안 되냐. 근데 그걸 갖고 학습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옵티미제이션 방법 중에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는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건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조차에서도 안 돼요. 물론 되는 게 같은 경우도 있죠. 두 번째, 이거 계산하는데 너무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가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갖고서 이걸 최적화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횟수 이벨리에이션이 필요한데 어떤 거는 10분씩 이벨리에이션을 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여러분은 뭐 종종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 바로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중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렇게 찾는 문제가 있거든요. 셀런트한 부분을 찾는. 그럼 이게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요. 이걸 하나 지워요. 지워서 여전히 학이라고 구별을 하는지 또 하나 지우고 구별하고 이렇게 계속 지워가면서 못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평가를 할 방법은 있는데 한 번 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뭐 계산량이 너무 많아. 노답이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보면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성 파일이 딱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고 하나는 또 자연스럽지 않게 들려요. 들으면 아는데 이걸 갖고서 수치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뽑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잡음 제거 알고리즘 누가 갖고 왔다.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가져왔는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런 방송 뭐 기존에 나오던 수치 기존에 나왔던 수치가 무슨 수치? 이전에도 똑같은 작업을 그러니까 자부 제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시끄러우게 아마 되겠죠? 이거 자부 제거를 하는 자부 제거하면 다 아시잖아요. 목소리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이쪽도 이상하게 나오고 이쪽도 이상하게 나와요. 둘 다 알아들을만 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전에 나왔던 사용 제품의 기존 그래서 수준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확인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펙에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가 몇 부터 몇 데시벨 안에 그거는 이제 인형에 대한 그건 거고요. 자,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음성이 이렇게 됐는데 음성이 한 2ms 정도 밀렸어요. 그럼 두 개를 빼가지고 제곱을 하면 숫자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데이터예요. 근데 사람 귀에는 완벽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나 뭐 잡음 제거 같은 경우는 수치가 EPSNR로 나오기로 하는데 이게 이제 노이즈 레이시오죠. 이 수치는 진짜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3픽셀 옆으로 밀었어요. 여전히 둘 다 훌륭한 이미지죠. 근데 두 개를 빼가지고 봤다고 생각하세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잡음 제거 알고리즘도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인 거지 이걸 시리어스하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택도 없는 알고리즘 이게 작겠죠. 그렇지만 하나는 34고 하나는 35다. 이게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겠어요? 잡음 제거 알고리즘.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이다.
여러분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생각을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들 모아놓고 선호도 맞습니다. 논문이고 뭐고 아니 그거 말고서 뭐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잡음 제거한 건지 뭐 음성 인식률을 본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 귀로 듣는 거 MOS를 하죠. 그래서 사람 많쳐놓고 하나 들려주고 좋은 거 고르세요. 이걸 하는 거죠. 아마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납품을 받으시면 이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필세나 선거 잘. 그런 경우에 여기다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학습할 때는 다른 거라.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를 프락시, 로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프락시가 이게 뭐 대리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내가 원하는데 이거를 갖고 학습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건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고 뭐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거로 해서 하고 잘 되기를 뭐 바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리그레션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죠. 정답은 아니고. 자,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1대 매핑이 되나요? 헬로우 그랬을 때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뒤를 뭐 제가 쓴다고 쓰겠지만 다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얘랑 얘는 대부분 뭐 같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달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뭐 수도 없이 차고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보면 뭐 머신러닝 할 때 지금 적은 이 부분이 막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뭐 머신러닝의 핵심인 건 뭐 당연하지만 이거만큼 중요한 사용자로서의 입장이 내가 얘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다. 퀄리티 매트릭을 이건 뭐 어떤 경우에는 다 빼지고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퍼센트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한 거지만 보시면 그 MOS 테스트를 하는데도 뭔가 절차가 정해져 있죠.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뭐 몇 개씩 이렇게 섞어서 하라고. 이게 사실 A 회사 걸 맨 처음에 들려주고 B 회사 거 두 번째 들려주면 사람이 어떤 패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두 개 위치 섞어가지고 들려주고 뭐 이런 것도 쫙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은 뭐 5점을 주고.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이게 뭐 전혀 수학적이지 않지만 성능 평가가 저렇게 나오는 논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되게 많고. 화질 개선. 화질 개선이라는 거는 얘가 명시적으로 없죠. 그렇죠. 원래 선명한 게 있었으면 화질 개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화질 개선 알고리즘 만들었으면 뭐 그렇게 하긴 하죠. 물론 내가 깨끗한 거 있는 거를 그걸 일부러 더럽게 만든 다음에 이게 돌아오는 걸 보는 거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내가 이거 더럽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꼭 원본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원본이 옆으로 약간 밀린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보기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란색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들이 머신러닝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물건을 만드는 부분인 거고
저 위에 있는 부분이 잘 만들었는지 보는 부분인 거죠. 이 숫자가 작다. 이걸 내가 많이 줄였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저게 줄었는데 뭐 이밸류에이션 해봤는데 나쁘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두 회사 제품이 왔으면 내가 가진 데이터 갖고서 평가를 해보시겠지. 그 회사 사람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서 이 숫자를 뭐 100만 분의 1로 줄였습니다. 듣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그건 니네 일이고 나는 만들어 온 거에 평가를 어디에서 평가를 해야 되냐? 얘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A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모아가지고 학습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A 회사의 예로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기 지네 걸 잘대로 만들어 왔겠죠. 당연히 이걸 사용한 이밸류에이션은 무조건 다른 거 쓰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섞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나 게 있어서 내가 이걸 학습해서 그거를 평가를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는 그냥 100% 나가. 그래서 기본 원칙이 기본 원칙이 뭐예요? 처음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혼자 한다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만큼 떼서 여기 쓰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쪽을 빼놓는 거죠. 그냥 뭐 근거에 넣는다고 표현 써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갖고서 이걸 다 하고 잘 되나? 근거에서 꺼내서 돌려보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원칙을 어기면 아예 쳐다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을 어겼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가 이제 뭐 최소한의 억셉터블한 범위고 좀 더 엄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논문들도 훌륭한 논문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A병원, B병원에서 얻어오고 얘는 C병원에서.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거는 A, B, C 이렇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나눠서 테스트 이거는 트레이닝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뒤에서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신이 진짜 뭐 병을 구별하는 알고리즘이라면 A, B, C 병원에서 모은 데이터로 실험을 했으면 당연히 평가는 D 병원의 데이터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죠. 보통 안 되죠. 어. 이게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사람은 전혀 악의가 없는데 사람은 악의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이미지는 그렇게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병 있는 사람들 여기다 마크 같은 거 해놓는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어느 병원에서는. 그럼 이 뉴럴 네트워크는 주구장창 요것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A 병원에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엄청 잘 돼요. 근데 B 병원은 마크를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이게 나는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탱크 같은 거 찾는 거 이걸 막 트레이닝 했는데 막 탱크가 막 건물 뒤에 있어도 찾고 건물 뒤에 있어도 찾더니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마 무슨 리파인드 그 책에도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이거가 있는데 이렇게 탱크 전체 하고서 조사해봤더니 내가 모은 탱크 사진이 다 오전에 찍은 거죠. 오전에 찍은 사진들은 다 탱크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배운 건 딱 하나죠. 그림자망이 어느 정도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데이터 취득하려고 했을 때
모델하면 추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뭐 대학원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제 하는 거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죠. 이게 최종 사용자는 필요 없는데 내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골라서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걸 몰라도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갖고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이걸 갖고서 평가를 해와야지 이거 갖고서 평가하면 어떡하냐. 아니 프로드 디텍션을 하는데 애큐러시를 들고 온 게 말이 되냐.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프로드 디텍션 하는데 애큐러시를 들고 온 사람이 있다면 뭐, 둘 중에 하나죠. 뭐, 전혀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제대로 된 매트릭을 갖고 왔을 때 이제 좀 뭔가 야달 맞을 것 같으니까 프로드 디텍션 같으니까 사기꾼 디텍션 같은 경우는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는 찍어줘야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기 치려는 사람이 뭐 요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드 디텍션 알고리즘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하면 애큐러시 99.2% 찍어버리니까 이 자꾸 애큐러시 이렇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는 그냥 모든 사람은 정직해요라고 계속 얘기하는 알고리즘 들고 왔을 뿐이죠. 속으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내가 모델을 다 만들었을 때 퀄리티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인데 이제 가장 쉬운 경우죠. 리그레션. 이 경우는 목적 함수랑 퀄리티 매트릭이랑 같은 경우죠. 그렇죠? 지금 리그레션은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거였죠. 이게 이제 목적 함수였는데 이게 이제 그거였는데 얘가 B가 이거나 이거였죠. 또 선을 두 개 긋는 경우는요. 얘가 좀 벡터라는 걸 강조했을 때 두 개일 거예요. A가 벡터고 B가 벡터. 그래서 뭐 그냥 절대값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벡터의 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런 걸 많이 쓰죠. 근데 이거로 트레이닝을 하고 평가도 리그레이션은 이거로 하시는 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아, 우리는 이 트레인드 된 결과물의 평가를 리스트 스퀘어 코스트로 할 수 있다. 할수 있다. 물론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 쓰셔야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쓰시면 이거는 완전 반칙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트레인 데이터에서 잘 되면 잘 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트레인 데이터에서 잘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그건 분명한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100%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가 몇 개든 간에 무조건 걔를 다 성공시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내가 머신러닝 방법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구체적으로 네가 무슨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약간 무관심하면서 본다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보면 안 되는 거죠. 트레이닝 애큐러시는 뭐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 같은 방법 얘는 무조건 내가 원한다면 트레이닝 애큐러시를 100% 맞출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트레이닝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너희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입에 담지도 않죠. 논문들 보시면 트레이닝 애큐러시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논문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숫자가 아닌 거죠.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개발할 때 얘기하는 숫자인 거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퀄리티 매트릭인 거야. mean squared error. 평균 뉴 모델의 최적분과 정답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 냈다. mean squared error. 이렇게 해가지고 저가 나는 얼마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숫자가 작은 게 좋은 시스템인 거죠. 아니다. 나는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 매트릭으로 보겠다. MAD를 평가 매트릭으로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걸 평가 매트릭으로 볼 예정이었으면 트레이닝 할 때 저거 썼으면 좋았죠. 그렇죠? 어떤 매저로 평가할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마치 내가 어느 음식을 맛있다고 할지는 그건 제 맘인 거지. 그거를 뭐 저의 음식은 소금 2숟갈에 설탕 3숟갈 뭐 이런 얘기 갖고서 음식이 맛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의 스레셜드의 기준도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발음 구별할지 그거를 10% 컷을 하실지 1% 컷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어를 잘 가르치고 할 선생을 내가 진짜 비싼 돈을 주고 뽑겠다. 그럼 0.1% 컷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하겠으면 잠깐 할 거다. 그럼 뭐 3% 컷을 쓰실 수도 있고. 스레셜드도 누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돈 내는 사람이 스레셜드 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은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어떤 특정 과제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정보 과제 중에는 뭔가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거든요.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강의들, 매트릭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죠. 뭐 AURC.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에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얘가 0.95인데 좋은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질문 사실 디파인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뭐 이런 질문은 디파인이 될 수가 있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이 분야에 0.95인데 0.94 나왔다.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좋으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저게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 얼굴을 찾는다. 사진에서 얼굴을 찾는다. 그랬을 때는 애매하긴 한데 뭐이 정도는 끊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진에서 얼굴을 찾는다.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병이다. 굉장히 난해한 병이다. 그러면 얘가 뭐 0.7만 돼도 뭐 세계적인 발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 이상이 좋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대답해야 될 문제인 거죠.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논문 찾아보시면 되죠. 최근 논문 찾아보고 어디까지 끊었는지 보시면 되죠. 현실적으로. 자, 웨이티드 리그레션은 뭐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데이터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놈이고 중요하지 않은 놈이 있어요. 그렇겠죠. 얘는 꼭 해야 되고 얘는 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x, i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면 좋은데 얘는 아주 중요하다. 얘가 뭐 0.5대 1점까지 있을 수 있겠죠. 얘가 좀 틀려도 좋다. 그러면 로스 펑션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게 원래 로스 펑션이었는데 CI라는 중요도라는 게 있으면 내가 로스 펑션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로스에 크게 반영이 되고 중요하지 않은 셀은 로스에서 틀려도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웨이티를 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불량품을 고르기로 했어요. 불량품을 찾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량품을 찾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평가 매트릭은 뭐 프리시전이나 리콜이 될 거예요. 뭐 오늘 할 내용입니다. 평가 매트릭은 프리시전하고 리콜이나 A와 ROC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목적 함수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적 함수는 구별할 때 쓰는 맞다, 틀리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써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했었죠. 구별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을 이렇게 하고 프리션과 리콜이 좋게 나오길 기도를 하는 건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노말 만개, 어브노말 백개. 이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 뉴럴 네트워크는 구별에 초점을 맞춘 로스를 쓰기 때문에 그냥 정상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상이라고 하면 벌써 99%가 되니까 저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야, 너 얘는 좀 틀려도 되니까 얘 좀 찾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어브노말 문제가 있는 것들의 웨이트를 예거의 100배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트레이닝 할 때. 얘는 얘를 맞추면 가산점 1점, 얘 맞추면 가산점 100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샘플들의 웨이트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얘를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으면 최종은 프리시전과 리콜로 평가를 하더라도 얘를 트레이닝할 때 웨이트 조절을 하죠. 제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미지에서 뭘 찾는 건데 이미지가 사실 1000 곱하기 1000만 돼도 100만 픽셀이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내가 찾고 싶은 게 뭐 1000픽셀이라고 치겠습니다. 1000픽셀? 그냥 30 곱하기 30인 거죠. 그러면 샘플 픽셀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정상이 대략 100만? 찾는 게? 그러니까 그냥 로스는 안 되고 포컬 로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포컬 뭐 어쩌고 썼다 뭐 썼다. 그러면 그냥 대강 이해하셨을 때 가중치를 줘서 했구나. 이렇게 가중치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내가 데이터를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안 맞다 비율이. 둘 다 중요한 클래스인데 내가 더 구하고 싶은데 못 구했다. 이 경우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중치를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근데 가중치 올렸다고 다 되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밸류에이션 쪽에서 하는 거죠. 그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당신의 시도였을 뿐이고 그 시도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뭐 AT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대강 뭐 자세히 보시고 느낌이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자 없애져 있고 P자가 있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베타 P 포인트 와이즈 웨이트 뭐 컨피던스로 포인트 웨이트를 줄 수도 있고요. 지금 빨간색의 웨이트가 그냥 평범할 때 얘기인 거고요.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이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빨간색이 얘는 무조건 돼야 된다 라고 하면 트레이닝 할 때 저 빨간색 웨이트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요. 빨간색 웨이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딴 거 다 포기하더라도 빨간색 맞추고 보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만약에 빨간색이 비정상 데이터, 어노말리 데이터였다고 그러면 높여야죠. 뭐. 걔는 반드시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딴 놈 다 틀려도 된다. 뭐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 강의노트가 조금 이렇게 좀 말이 많긴 한데 이 머신러닝 리파인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기법들은
이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고 서술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법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결국은 그 기법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분력 박스를 보시더라도 큰 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고 뭐 F를 복잡하게 끼워 넣겠지. D는 뭐 썼겠지.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맞도록 이밸리에이션을 할 거야. 어차피 돈을 내는 거는 나하고 우리 회사인데 매트릭은 내가 마음대로 골라야지. 이게 이제 올바른 소비자의 마인드겠죠. 자, 그래서 뭐 잠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레이블이 있고 로 데이터가 있죠. 레이블이 YI고 지금까지 얘기한 제 노테이션으로는 로 데이터가 XI인 거죠. 그래서 그게 오면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딱 나눠요. 보시면 테스트 셋은 저기 안 쓰고 옆으로 확 가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셋 갖고서 머신러닝을 돌려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파이널 모델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빼놓은 테스트 데이터 셋을 적용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좀 된다라고 확신이 들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데이터에 첨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서비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고르시는 입장도 있고요. 뭐 고르는 입장이랑 보면 요 개발한 입장이랑 굉장히 중복된 측면이 있는데 개발한 입장에서도 왜 나는 머신러닝 기법 100가지 중에서 뭐 3번을 쓰고 싶을 수도 있고 4번을 쓸 수도 있잖아. 7번을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사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3번 방법을 써서 가져온 사람과 7번 방법을 써서 가져온 사람을 비교하고 싶은 거죠. 결국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 좋다에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니면 메모리가 얼마큼 필요한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시간 얼마 걸리냐, 메모리가 얼마 필요하냐 이런 얘기 다 제쳐놓고 성능만, 결과물의 퀄리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아닌데 하여튼 한동안 저 내 영상을 막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서 그때 만든 발표 자료인데요. 뭐 이러면 이게 아마 뇌졸, 저는 예전에 뇌졸중인 줄 알았어요. 뇌졸중이잖아요. 뇌가 졸도하는 중이다. 뭐 일단 그뭐 스페인어는 중. 근데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원인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방법이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뇌졸중인데 이게 A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B 원인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게 크게 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응급실에 살려 들어온 사람이 A로 발생한 건지 B로 발생한 건지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개발되면 뇌졸중 같은 증상으로 실려 들어오면 뇌사진을 빨리 찍어서 빨리 A탑인지 B탑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그런 의도에서 나온 발표 자료인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한쪽은 이렇게 해서 들고 왔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들고 왔고 그러면 결과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같은 상황이. 그럼 누굴 써야 되냐? 뭐 가벼운 거 쓸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사실 하나에 대해서 해보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개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죠. 해봐가지고 어떤 매트릭으로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모델을 내가 써야 되느냐. 뭐 많습니다. 뭐 지금 뉴럴 네트워크 얘기, 뭐 리니어 리그레션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써보거나 아는 것만 해도 10개는 될 거고 세상에 있는 거 다 합치면 10개쯤 되겠죠. 그래서 어느 거 써야 되느냐. 성능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실험실에서는 이런데 나가서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애큐러시로 시작하는 게 뭐 당연히 기본이죠. 애큐러시는 예측된 결과 중에서 정확하게 맞춘 거에 베스트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애큐러시는 굉장히 무난하고 좋은 거지만
미스리딩 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보시고 액큐러시만 이렇게 막 피를 토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약간 의심의 눈치로 보셔야죠.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어이없다 싶을 때도 많아요.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보험 사기 애플리케이션인데 자 이제 이런 표를 되게 자주 보시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이게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죠. 자, 타겟이랑 모델이라고 쓰면 눈치도 보셔야죠. 아예 타겟은 정답이죠. 모델이라고 보면 저는 얘가 가져온 2번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총 10,000개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 다 더하면 10,000개 케이스. 10,000개 케이스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죠.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입 1과 타입 2에서 트루 파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자, 여기서 보통 뭐 보통은 양성이 좋은 거죠. 병은 다 양성이 나쁜 거죠.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답을 봤을 때 파지티브가 150키.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기라고 알고 있는 게 150번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정상적인 보험이 9,850번. 그래서 이 A 회사에서 들고 온 거 모델에 대해서 돌렸어요. 모델 돌렸더니 이 모델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250번이고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9,750번.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풀만. 또 보면 이거 같은 경우가 트루 파지티브. 정답 파지티브를 수로 맞췄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트루 네가티브. 네가티브인 걸 맞췄네. 트루 파지티브랑 트루 네가티브가 분자로 가고 나머지 모든 게 분모로 간 게 100%. 트루 파지티브 T에 딱 보시면 스파이크가 보시면 T에 TP가 분자로 갑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이건 뭐라고 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수십 번 보셔야 돼요. 자꾸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 볼 때마다. 저 150은 100은 트루 파지티브가 100개, 트루 네가티브가 9,700건. 폴스 파지티브죠. 왜 폴스 파지티브냐? 이놈이 포지티브라 그냥 가져온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틀렸네, 파지티브. 틀린 파지티브인 거죠. 이거 우리말로 위양성이라고 하죠. 위양성. 여러분 코로나 키트 이런 거 보시면 위양성들, 위음성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그렇습니다. 헷갈리는데 하나가 차이로는 거 하나 그렇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업할 때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아까 다운받았는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아까 다운받았는데. 요 그림이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 피식 보시면 어떤 통계와 합계가 돌아가는 방법, 시스템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 이 그림 보고 뭐야? 그러면 알겠는데, 없는 거.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지, 안 떨어지고. 떨어지면 좋겠죠. 밑에 적혀 있는 숫자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밑에. 밑에 적혀 있는 숫자가 0.040. 자, 논문도 그렇고 어떤 약속 K와 성공의 경계가 0.0을 많다. 내가 P-밸류 테스트가 들어갔는데 0.049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쓰면 되는 거고 P-밸류
검수를 해봤더니 0.04%로 표고가 있으니 판단. 논문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게 0.05가 나오면 떨어져서 논문 없습니다. 약도 통과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뭐 다 그거예요. 보면 제가 아까 뭐 영어 알아듣는 걸 얘기를 했지만 결국 어떤 기준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 뭐 3이든 4든 분명 2.9도 있고 3.1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서 판단을 할 거고 당연히 실패 성공이 그게 저건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은 뭐 대단히 뭐라기보다는 이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뭐 적분이다. 뭐 가오시안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여기 표가 있죠. 근데 파이도 제가 3.14로 해가지고 결론을 냈을 때 최종 값이 있다. 3.14 1호로 했을 때 최종 값이 아니면 좀 바뀌겠네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한 번 있었냐 하면 근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 근처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통과했다라고 막 해가지고 약을 막 팔았는데 다시 계산을 했더니 통과를 안 한 거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약이 이렇게 휘청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꼭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시스템상.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가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지금 출간된 대부분의 논문이 틀렸다. 이런 식의 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출간되어 있는 대부분의 논문은 틀렸다. 뭐 이제 의료 쪽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가 막 제가 그 말이 맞다 얘기했는데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단어 테스트 해가지고 5%로 뿌름치고 했어요. 20명이 테스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20명. 1명 정도 통과하겠죠. 그렇죠? 그럼 걔는 실력 있는 사람은 논문 쓰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20편 중에 한 편은 우연히 저걸 통과하겠죠. 왜냐면 통과 부분이 우연히 발생한 확률이 5%입니다. 근데 거기다 추가로 이걸 연구한 사람이 한 번만 하겠어요? 제가 저거 갖고서 아까 테스트를 20번을 해요. 한번 통과하겠죠.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20번을 트라이 했기 때문에 성공 우연히 통과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지금 출간된 것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진짜 의문을 던지게 되죠. 한번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 뭐 다른 절차들도 있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계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근본 원동력은 아무도 서로의 말 그냥 믿지는 않거든요. 내가 그 방법 써서 검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결과들은 자연 도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정작용이 있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논문의 결과라는 게 분명히 틀릴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악의도 없더라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20개 중에 하나는 우연이었던 거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자, 요걸 보시고는 그냥 남자 보고 임신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라는 거는 분량, 뭐 임신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파지티브인 거예요. 뭐가 파지티브냐? 뭐 병이 이런 것도 이제 무명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요 경우는 파지티브는 임신한 거죠. 남자 보고 임신하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폴스 파지티브인 거고요. 이게 에러죠. 당연히 에러인데 이게 타입 온 에러. 타입 온과 타입 2는 항상 헷갈리는데 통계하시는 분들은 타입 온 에러라고 그래요. 저는 뭐 통계를 뭐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서 그냥 저희는 폴스 파지티브. 양성이라고 했는데 틀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라고 했는 공정 멀쩡한데 코로나라고 하시면 이게 폴스 파지티브. 그 다음에 타입 2 에러가 임신한 분 보고 임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얘가 타입 2.
false negati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어는 알아두시면 다른 어떤 검사를 받으시든 일상생활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영어입니다. 완벽한 판단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부검을 해도 그럴 때는 뭘까요? 대부분 이제 보고서 약검사로 판단을 하는 건데 당연히 포스파진 포스네가티브가 넘치죠.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큼 믿어야 될지는 숫자를 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 관련 일을 하시는데 아니면 살아가시는데 하다못해 임신 테스트를 하시는데도 쓸모가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임신 테스트기를 아내가 사오라고 해가지고 종류별로 사봤더니 아내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사왔냐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사왔다라고 했는데 뭐 그때는 뭐 임신이 아니었고 트루 네거티브라고 모든 테스터기가 이제 다 얘기를 했죠. 트루 네거티브가 맞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근데 이게 전공이다 보니까 뒤에 보면 이제 뭐 그런 반응을 다 보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가지고 막 곱하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는데 뭐 그랬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구글에 찾아서 아까 그림 같은 경우 그냥 제가 검색을 한 건데 트루 포지티브 프레그넌트 금방 찾은 건데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뭐 하드디스크 어디 저장해 놓고 헷갈릴 때마다 보시면 도움이 되죠. 약간 8개 뭐 신원에 관련돼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게 최신인지를 아,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특히 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고 이제 대학원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메이저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워낙 결과가 빨리 나와가지고요. 제가 관련된 논문이 그래도 1년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학회에서 10,000편 가까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자, 저는 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죠.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오면 행사 계획을 하는데요. 논문 추천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 이게 이제 지금 논문 한 편인데 총 8페이지, 8페이지가 많습니다. 여기다가 뭐 어펜디스가 들어가는 어펜디스는 실험 결과랑 거랑 디테일한 얘기니까 꼭 읽지 않은 게 없을 수 있어요. 그 글자가 파악하죠. 음, 8시, 8시. 그 2000년대 이제 그 밀레니엄 프라블럼, 프라이드 프라블럼이라고 이 문제 풀면 100만 달러 주는 문제가 7개가 이제 나왔었죠. 관심 있는 분들 보셔서 7개의 문제가 수학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페르마의 정리가 끝판왕처럼 있을 때 페르마의 정리가 증명이 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네임드 문제들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7개가 있고 이렇게 뭐 중에 하나가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풀렸죠? 프랭카의 추측인데 맞을 거예요. 프랭카의 추측.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수학자가 풀어서 아카이브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논문들 올리는 PDF를 저희도 올릴 수 있어요.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PDF 올리면 시간 날짜가 찍혀서 전 세계에 딱 공개가 되니까 내가 이때 이걸 발명을 했다라는
일종의 크레딧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업로드 한 거예요. 사용 크레딧을 증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증명한 게 증명이 되어 맞다는 게 증명이 됐고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러시아 수학자인데 사인만 하면 100만 달러 입금이 되는데 사인만 하면 100만 달러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정말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 요거 대신 들고 가지고 사인만 해달라고 그래서 기부하는 거 기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거 사인 안 해주고 어머니한테 얹혀가지고 좀 하는 수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의 증명을 하버드 대학 뭐 수학 같은 데서 검증을 하는데 증명이 맞다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몇 달 정도 걸리죠. 1년, 2년 정도 걸립니다.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게, 저 세계급의 천재가 평생을 걸려서 한 수업을 쭉 읽어서 막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너무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말씀하신 최고 수준의 논문들인데, 이 사람이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간 한 그거를 8페이지에 썼어요. 그거를 쭉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린다.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피드백하시면 되는 얘기고, 그냥 연구한 사람들의 관점 중에 한 명은 생각을 하는구나. 논문이 있으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꼭꼭 씹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러면 시간이 한도 없이 걸리죠. 뭐몇 달씩 보는 거죠. 관련 걸 찾아보고. 모르는 게 하나 나오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봐야 되는데 얘를 보기 위해서는 얘와 얘가 필요하고 얘를 이해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끝판왕처럼 잘 붙잡고 있는 게 무슨 수학책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평생 이쪽에 지금 만 20년쯤 속삭이 됐지만 만 20년 하면서 이렇게 읽은 논문은 이 정도 할까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말 소수의 논문은 꼭 집어넣는 거고 대부분의 논문은 얘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걸 했구나.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봐야지. 넘어가는 거죠. 논문 한 편당 지금 얘기한 거로 얘가 뭐를 했고 이런 거 했구나. 이거 나랑 상관이 없구나. 아이고 이거 괜찮아 아이디어네. 이런 거 판단하면 30분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보시면 얘는 무슨 아이디어였고 뭘 했구나 라고 보시는 건 뭐 어떻게 다 보시면 넘어가시는 거고 얘는 내가 통과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쌓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 쳐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업이 그러니 그렇겠지만 논문 뭐 10편을 이렇게 뭐 앉은 자리에서 보고 이러는데 전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얘기 했는 것 같다 소설로 치면 그냥 줄거리 이렇게 쓱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 이 논문 이 시스템이 피어 리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좋아요 같은 라이킹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누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구글링을 찾아보면 밑에 사이테이션 수가 뜨잖아요. 혹은 뭐 트위터에 자꾸 언급이 된다든지 그런 것만 골라서 보는 거죠. 다 보는 거는 내가 찾아서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걸 보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나는 한 뭐 3개월이나 6개월 있다 보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트위터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온 논문들을 위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아는 뭐 그런 논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죠. 마이너한 논문들은 뭐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인 거고. 뭐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트루 네거티브랑 트루 포지티브가 분자로 들어가고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포스 포지티브, 포스 네거티브 얘가 분모로 들어간 합친계 분모로 들어간 저 수치를 에큐러시라고 한다. 굉장히 괜찮은 숫자지만 그게 전체 시스템 성능의 일부만 얘기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딱 든 거죠. 이게 기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기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 둘은 그냥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개의 대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디텍션 티어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레이더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레이더가 나오면서 생각해보면 레이더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발사돼서 오는 문제. 뭐 새한테 반사돼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잖아 누가 풍선을 알 수도 있는 거고 금속 풍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지금도 나고 옛날 더 했을 테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적기가 날아오는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적기가 날아오는데 날아와서 그 하는 거 이거예요. 적기 진짜 날아오는데 나의 레이더 시스템이 공습이 온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건 거지. 적기가 안 오는데 안 온다고 판단하는 게 이건 거지. 그럼 이건 뭐냐? 안 오는데 레이더에 나타난 거지. 얘는 오는데 레이더에 안 나타나는 거지. 이 두 개의 대가가 전혀 다른 거죠. 오는데 안 온다고 한 거는 사람이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안 오는데 온다고 하는 거는 그냥 대피하고 뭐 갈고리 당하겠죠. 그래야 뭐 좀 업무에 지장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가 그냥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똑같다. 난 이 두 개에 받는 이 두 개로 틀림을 얻는 고통이 똑같다. 그럼 액큐러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액큐러시가 굉장히 좋은 액큐러시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개에 대해서 내가 받는 대가가 다르다. 그럼 그때부터는 액큐러시는 참고 자료죠. 이 사람이 뭐 멀쩡한데 암이라고 얘기했을 때랑 암인데 멀쩡하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똑같게 생각하는데 그럼 액큐러시가 맞는 거고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 두 개는 액큐러시는 참고 자료일 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 병원에 갔는데 제가 암인데 멀쩡하라고 가라고 하는 거랑 멀쩡한데 암인데 검사받자 하는 거 다르잖아요. 후자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전자는 뭐 죽기 전에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소송이라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이 문제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 두 개가 타입 1과 타입 2는 나한테 전혀 다른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가만 보시면 에큐러시는 대각선만 더하는 거는 그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겠고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두 개의 페널티가 같다 하더라도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용어가 센서티버티 리콜.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똑같습니다. 의사는 센서티버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정보 관련된 종사자들은 리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거는 진짜 포지티브를 얼만큼 찾아냈냐라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전체 포지티브가 A 더하기 C개만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알고리즘이 A개 찾아내는 거죠. 리콜인 거죠. 얼마만큼 회수했냐.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회수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암 환자가 100명인데 96명을 암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러면 리콜은 96%인 거죠. 리콜. 회수율, 센서티브. 얼마만큼 민감하게 찾아냈냐 이거죠. 근데 이 숫자는 그냥 100% 찍는 게 껌인 거죠. 어떻게 100% 하면 찍으면 100% 찍. 센서티브를 100% 맞춘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인데 이퀄 암환자 이퀄율을 100%로 맞추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사람 보고 너무 암환자. 그럼 이퀄 100%. 만약에 모든 범죄자를 다 감옥에 넣고 싶으시다면 모든 사람을 다 감옥에 넣으시면 되죠. 예, 이퀄이 센서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만 갖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 숫자랑 동시에 얘기해야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만약에 누가 센서티버티만 얘기한다. 그럼 이 사람은 속이려고 이런 의심을 가지시면 항상 세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센서티브랑 세트랑 프리시전을 세트로 얘기하거나 이쪽은 정보 쪽에서는 리콜과 센서 프리시전을 동시에 얘기하고 의료 쪽이나 이쪽에서는 스피시피시티. 아시는 분이나 뭐 의대 의사나 간호사 쪽에 보시면 이 두 단어는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으실 거예요. 무슨 검사냐. 자, 프리시전부터 먼저 볼까요? 프리시전은 자 정의가 네가 알고리즘이 의사가 파지티브로 얘기한 것 중에서 진짜 파지티브는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당신 암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암이었네. 얼마나 프리사이즈 정확하게 맞춘다. 그두 개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은근히 충돌하는 숫자죠. 리콜과 프리시전은 사실 충돌하는 숫자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능을 비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 개 얘기하시는 방법이 있죠. 이 알고리즘은 리콜이 얼마고 프리시전이 얼마다. 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뭐 좀 이렇게 좀 놓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상황이 그런 의사의 성향이 있겠죠. 뭐, 동네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동네 병원은 좀 놓치겠죠. 놓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성향이 있으면 리콜이 좀 낮은 거죠. 근데 당신은 뭐 검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오버해서 반응하신 분들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뭐 건강한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 검사도 받기 위험한 거로 그분은 리콜이 있습니다. 프리시전 떨어져. 그래서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상학과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무슨 병이고 뭐 나중에 조직 검사까지 정답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 보여주고 영상학과 교수한테 판단을 해라 그래가지고 찍어보면 의사마다 달라요. 그냥 성향입니다. 스피시피시티는 이거는 요 부분에 요거. 그래서 요 테이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포인트는 센서티버티와 스피시피시티는 함께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만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니콜과 프리시전은 함께 얘기해야 된다. 하나만 얘기한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량품 검출은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불량품 검출은 딱 이 상황인 거죠. 불량품 검출에 대해 성능을 얘기하고 싶다면 생각하셔야 되고 우선 당연히 불량품이죠. 사실가 그래서 불량품 정품이고 알고리즘이 불량품 정품이라고 했을 때 자, 뭐 얘랑 얘랑에 대한 배제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회사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얘는 둘 다 싫지만 얘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고객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이다. 얘는 사람이 다친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품 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완벽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고 당연히 둘 다 삑사리가 날 텐데 하나를 좀 늘리면서 하나를 줄이는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저 그림에서는 B를 좀 줄이면서 C를 키우거나 C를 줄이면서 B를 키우거나 이 과정이 애큐러시 떨어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량품 검출을 한다고 하면 기계 같은 경우는 좀 나은데요. 어떤 그 상위 레벨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나는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얼굴을 찾는다, 사진에서. 그건 좀 뭐 사실 뭐 못 찾아도 아니면 잘못 찾아도 뭐 사람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둘 중에 어느 게 좀 민감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다 못 찾은 거에 대해 사람이 좀 더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 없는다 얼굴이라고 하면 좀 짜증을 낸다. 뭐 그런 거 따라서 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폴스 포지티브는 뭐 이런 식으로 스펙을 내보내는 거죠. 그걸 위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결정을 안 해주시면서 저보고 뭘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환장을 얻으신 거죠. 왜냐면 이걸 결정해줘야지 로스 펑션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중요하죠.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고객들을 봤더니 코스파티브가 0.03 미치면 그냥 넘어가시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딴 거를 제일 작은 놈을 써야 되겠다. 요거는 통과 기준으로 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성능을 비교하다 보면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면 둘 다 중요한지를 숫자 하나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 성적도 중요하고 국어 성적도 중요합니다. 숫자 하나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녀분이 있는데 국어 성적도 있고 수학 성적도 있는데 둘 다 잘하라고 해서 숫자 두 개라고 짜증내서 하나만 되겠다. 그러면 성적을 불렀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를 100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산술 평균을 쓰지는 않아요. 어떤 평균을 쓰냐면 고등학교 때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조합 평균이라고 이런 게 있죠. 정확하면 조합 평균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 생각해보면 하나를 0으로 만들었다 큰일 난다라는 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을 성능평가 매저로 많이 써요. 그걸 F 매저로. 그래서 숫자만 보셔야 된다. 그래서 F 매저를 보시면 그러면 프리시전과 리콜은 그러니까 평균을 냈구나. 근데 여기서 뭐 평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산술 평균 하나 0, 하나 100이 너무 쉬우니까 산술 평균 좀 그시게 하고 그냥 조합 평균 썼거나 얘는 하나가 0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되니까 0이 되죠. 하나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죠. 조합 평균은 둘 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자, 그래서 F 매저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숫자들 지금 같은 경우는 환자가 15명 건강하신 분이 85명일 때 알고리즘이 그건데요. 저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센서티비티 67%, 15명 중에 알고리즘 10명을 찾아낸 거죠. 센서티비티 67%, 스페시피시티 53%, 프리시전 20% 되겠습니다. 프로드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청을 하시겠어요? 프로드 디텍션? 그러니까 보험 사기. 이때 이거 보험 청구를 딱 보고서 딱 보고서 얘가 내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돈을 줄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제 머신러닝 나온다고 했을 때는 세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 세팅.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자, 그런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그쪽 종사자분하고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어차피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저것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차례 걸러주는 용도로 머신러닝 쓰는 게 맞죠. 머신러닝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을 걸러내서 내가 돈을 들여서 인베스티게이션 해야 되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알고리즘은 리콜을 높인 알고리즘입니다. 프리시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는데 10,000명이 있는데 실제 문제 있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이
100명 거의 다 가져오면서 후보를 1000명으로 줄여줘요. 이렇게 되면 리콜은 100%, 프리시저는 10%죠. 그러면 나는 1000명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이런 시나리오에서 내가 요청하는 거는 리콜은 99% 이상. 그 다음에 프리시전이 높은 애를 체크. 이게 두 회사 가져오면 리콜은 99% 맞췄는지 판단을 딱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둘 중에는 프리시전 높은 애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시나리오가 없이는 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나리오가 없고 뒤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딱 정해진 다음에 이걸 고려해가지고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레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자꾸 이 중에 계신 아무 분도 저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신 적은 없지만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되게 자주 받아가지고 앉혀놓고는 원하시는 게 없이 자꾸 좋은 것만 만들어라. 왜 이러냐. 그러시는 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면 끝이냐?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한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설계하시게 되면 여기 인풋이 들어가고 뭐 그냥 지금은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을 한번 보고 거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에서 여기서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 실수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 모델이 실수를 하나 뱉는 거고 이 숫자를 보고서 여러분이 얼마보다 크면 포지티브라고 하고 얼마보다 작으면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통계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0부터 10까지 내는데 내가 어디부터 포지티브라고 끊을지는 여러분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이 뭐 검사를 했는데 뭐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수치는 알고리즘상 질환이 가능성이 높은 숫자가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부터 이 질환이라고 딱 판단할지는 제가 결정하는데 그거 제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게 모든 스레셜드보다 스레셜 문턱치 값마다 이런 표가 하나씩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레셜을 내가 얼마 쓰면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스레셜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알고리즘이 정상적인 들어가면 숫자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 숫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죠. 딱 해서 저 가운데 있는 숫자 딱 잡아가지고 스레셜드 딱 잡아가지고 나온 값이 얘보다 크면 문제가 있어요. 얘보다 작으면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면 당연히 이 상황이죠. 경향은 분명히 있는데 아픈 사람은 이 정도 범위에 있는 숫자에서 튀어나오고 멀쩡한 사람은 이 정도 범위에 있는 숫자에서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내가 어디를 끊어야 되냐는 거죠. 여기, 여기. 이게 이제 여러분의 판단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끊으신다. 여기서 끊으신다면 퓨시전이 높고 니콜이 낮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끊으신다. 그러면 니콜은 높고 프리션이 낮은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어느 게 좋냐? 상황마다 다르죠. 유튜브에 이제 보면 비디오가 뭐 빌리온, 수백 빌리온, 뭐 이렇게 수백 많이 비디오가 있죠. 그걸 여러분한테 골라서 추천을 해줘요. 그럼 당연히 그 내부에서도
프리시전과 리콜 개념이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비디오가 옆에 뜨면 좋아하는 비디오가 여기 뜨는 게 파지티브인 거죠. 파지티브인 거죠.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비디오가 여기 뜨면 폴스 파지티브인 거고. 폴스 파지티브. 여러분이 좋아할 비디오가 여기 못 뜨면 폴스 네거티브인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유튜브 알고리즘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리시전에 중요한 리콜이 중요한 유튜브 알고리즘 디자인하는 사람, 유튜브 비디오 추천 알고리즘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리시전에 중요한 리콜이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네? 당연히 프리시전이 중요하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여러분이 좋아할 비디오는 아마 유튜브 전체 공간 중에서 한 10만 개쯤 있을 거예요. 10만 개 옆에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옆에 그거에 100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할 것 중에서 다 찾을 필요도 없고 100개를 찾았는데 걔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튜브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냥 확실한 애들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다 찾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어떤 병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써놔야 되는 거예요. 얘를 고생을 시키되 고생시키더라. 그 형사법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거 그것도 그죠? 누구죠? 그 듀슨 같은 거 이제 여자친구가 죽였냐 안 죽였냐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약.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형사법 원칙은 뭐 약간 그런 대원칙 그런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않는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원칙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거죠. 그 얘기는 좀 놓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내라. 그럼 뭐 무고한 사람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택이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저 모델이 결정되면 이런 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고 제가 스레셜드까지 이렇게 딱 정하면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이런 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표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렇게 끊었어요. 그럼 딱 보시면 아이고 프리시전 최고네. 그렇죠? 프리시전 최고죠. 이거 합친 것분에 이거니까 프리시전 100%죠. 프리시전 좋네. 리콜 별로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스레셜드를 좀 바꿨어요. 그럼 프리시전 떨어지지만 리콜은 좀 올라가는 거고. 더하면 리콜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발생한 상황인 거고 여러분이 뭔가 불량품 검출기를 만들었다.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개냐 고양이냐 구별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개념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애큐러시가 전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스 네거티브랑 포스 포지티브가 똑같다. 난 그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애큐러시 쓰시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스레셜드로 결정하셔야 되고 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얘가 그 유명한 ROC 포입니다. ROC의 약자를 아시는 분이 많겠죠. 네, 뭐 잘못 착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내용하고 좀 상관이 없어요. ROC의 약자는 옛날 레이더의 리시버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레이더 수신기에 오퍼레이션이 오퍼레이팅인지 모르겠네. 수신기 동작 특성입니다. 수신기가 민감하게 반응할지, 공감하게 반응할지, 그 특성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레이셜드 하나 정하게 되면, 스레이셜드 하나 정했어요. 그러면 리콜과 스페시피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센스티비티와 스페시피티 저만 찍는 거죠. 스레이셜드 바꿔요. 성격이 또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스레이셜드에 대해서 그 점도 탁탁탁 찍어서 연결한 게 ROC 커브예요. 이 ROC 커브가 받아온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는 시간, 시간 정보죠. 이걸 보시고 성능 파악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얘를 리콜을 90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아, 얘는 리콜이 얼마까지 못 가는구나. 요 중에서 한 점을 딱 찍어서 난 여기 공격시키겠다 하시면 돼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두 개의 회사에서 이제 납품해 왔으면 하나는 그려보시고 하나를 그려보시고 보통 이런 양상이 되겠죠. 어느 게 좋으냐? 뭐 뒤에 나오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내가 여기서 동작시킬 예정이다. 파란색이 좋은 거고 여기서 동작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저 ROC 커브를 보시면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뭐 검출기라든지 분량을 찾는 걸 개발하시게 되면 저거를 꼭 그려보셔야 되는 거죠. 저걸 안 그려보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는 정보가 사실은 좀 부족해요. 내가 얘를 특성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었는데요. 논문이 있죠. 구글에서 나온 건데 구글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의사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그 의사들은 뭐 컨퍼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환자 데이터를 갖다 놓고 아침에 이 환자가 이 병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여러 명이 모아서 의논을 하는 거죠. 퍼포먼트 다음 장 해놓고 보고서 쟤 무슨 병인 것 같은데 저거 봐봐 뭐 이렇게 계속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 판단하는 거 훨씬 더 정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주는 거죠. 뭔가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와서 바로 쳤는데 뭐 어쩌라고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진을 주고서 이게 뭐 당뇨병성 뭐 망막 염려서 뭐 그건데요. 사진을 주고서 정답은 퍼런스 결과로 정답을 만들어 놓고 알고리즘 동작을 그린 게 이 까만선입니다. 까만선인 거고 의사들 한 10명쯤에 대해서 해보세요 한 거죠. 당신도. 그래가지고 저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보시면 의사들이 성향이 엄청 다르죠. 어떤 사람 리콜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 프리시전을 중요시하고 뭐 어느 쪽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향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반적인 대원칙이 이쪽 방향이 좋은 거잖아요. 완벽한 신의 경지가 여기인 거고 이쪽이 이상적인 거고 그래프가 이쪽에 있으면 요 위로 올라간 거는 알고리즘보다 나은 사람인 거고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알고리즘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보고서 뭐 안과 검진에서 뭐 인공지능이 사람 의사를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얘기할 수는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있는 게 이 데이터 어디서 얻었냐, A병원에서 얻었냐, 뭐 인도에서 얻었냐, 뭐 영국에서 얻었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두 개의 독립된 셋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을 능가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미스리딩하는 게 의사를 능가했다는 말이 미스리딩을 하는 게 여러분이 병원에 가실 때 눈이 아파서 가시는 거지 당뇨병성 망막염이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당뇨병성 망막염을 의사보다 훌륭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제 눈이 아픈 게 병내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결국은 의사는 그 수많은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의사의 역할인 거지 특정 질환은 yes, no를 판단하는 게 의사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질환을 저렇게 예스노로 판단하는 게 10개쯤 있고 그게 다 의사를 낸다 하더라도 전혀 의사를 대체할 수가 없죠. 의사를 대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뭐 아무튼 뭐 의사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의료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큰 AI 기업이 뭐 뷰노랑 루니 두 개가 있는데 뷰노에 다니시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건강검진 같은 경우를 해보면 이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한참 보셔야 찾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이면 의사들이 여기가 이렇게 뚫어지라 보면서 뭔가 아픈데 왜 어디가 보이지? 자꾸 이렇게 봐야지 이제 그 병변이 보이는데 그 건강검진 같은 게 쓱 보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에서 이제 대체제로서 이제 많이 필요한 거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명백한 걸 안 놓쳤다라는 일종의 어떤 뭐 약하지만 컨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도 못 찾았고 이 알고리즘도 한번 돌려봤더니 못 찾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심적으로 나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목적으로 AI를 쓰려고 하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병이냐, yes, no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사람을 능가에 따른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적어도 이 상황에서 사진을 보여주고서 저게 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사람을 지금 능가했죠, 의사들을. 자, 그래서 저 컵을 갖고서 판단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치 하나로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숫자가 A, U, R, A, U, C입니다. 좀 많죠? 근데 자꾸 보시다 보면 앞에 얘기를 해요. 에어리 언더예요. 저 커브의 밑에 면적이 얼마냐? 대단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 여기로 갈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적인 게 1인 거죠. AUC의 이상적인 값은 1인 거고. 그렇죠? 저 면적을 갖고서 지금 뭐 굳이 내가 어디서 동작시킬지 파란색이나 빨간색인지 어딘지 동작시킬지 모를 때 내가 굳이 판단해야 된다. 그럼 면적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AUC.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할 때 이게 어느 게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동작이나 동작 어디 시키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개의 AUC를 비교해가지고 판단을 해요. 뭐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AUC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점이 내가 스레셜드 안 정해도 되잖아요. 스레셜드 나중에 정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스레셜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비슷한 얘기인데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가 M, A, P.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미시나 에버리지랑 비슷한데 이제 앞에 나온 미는 뭐냐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거는 뭐 동물을 치면 개도 찾고 고양이도 찾고 소도 찾아야 되잖아요. 고양이 찾는 성능, 소 찾는 성능, 개 찾는 성능을 평균 내겠다 해서 M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M은 이거 좀 이해하기 쉽죠. 아 이거는 여러 오브젝트에 대해서 AP를 재가서 평균을 냈구나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5개의 오브젝트를 찾는 알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뭐 개도 찾고 소도 찾고 뭐 동물 5종류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AP를 재서 그거를 평균 낸 거죠. 그래서 숫자를 하나 고 왜냐면 숫자 꼭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MAP고 그럼 AP는 뭐냐? 얘가 인정을 하시겠지만 프리시전. 자, 왜 프리시전이냐? 왜 프리시전의 평균을 내면 되냐? 사실 이거랑 컨셉이 똑같아요. 니콜하고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니콜 11대 프리시전, 니콜 21대 프리시전, 니콜 31대 프리시전, 니콜 41대 프리시전. 이거의 평균을 내자. 그러면 이 AU, ROC랑 비슷한 컨셉이죠. 여러 개 미리 정해놓은 리콜 값에 대해서 프리시전 평균을 내자라는 거죠. 그게
AP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찾는 종류가 한 종류의 물체다. 그럼 AP를 보시면 되고 여러 종류다. 그러면 MAP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AP가 뭐냐? Average Precision이다. 그럼 프리시전 평균 낸 거? 오케이. 어느 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미리 정해놓은 이 학교가 뭐 그룹이 정해놨겠죠. 여러 개의 리콜 값에 대한 프리시전의 평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경제학생 간의 뭐 진위계수 배우는 진위계수도 뭐 여기서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방법이 프리시전과 리콜이에요. 아까랑 비슷하게 프리시전과 리콜을 한데 그려놓은 거죠. 아까 ROC는 센서티버티랑 1 빼기 스피시피시티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거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는 한쪽에 프리시전, 한쪽에 리콜을 그린 거죠. 뭐 리콜은 센서티버티니까 둘 다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센서티버티 딱 놓고 두 개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하면 이쪽 얘기하면 ROC가 되는 거고 이쪽 얘기하면 프리시전 리콜. 이거는 좀 특성이 좀 다른데요. 큰 내용은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워낙 이 두 컨셉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서 ROC 커브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얘기한 건 거죠. 이건 프리시전 리콜 커브인 거죠. 그렇죠? 프리시전 리콜 커브와 ROC 커브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해는 하지만 두 개 비슷하고 큰 맥락에서 틀린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거다. 뭐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뭐 두 개의 관계에 관한 논문도 있고 한데요. 두 개가 하나를 갖고 하나를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ROC 커브, 어이구, 이게 페이스 디텍션인가요? ROC 커브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게 보시면 프리시전과 리콜을 보고 이게 이제 이런 선들을 그린 거는 이제 학교 쪽에서 만든 알고리즘이겠죠. 여러 개의 스레셜드에 대해서 다 돌려보면서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걸 열어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결과만 나오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점을 찍어 표현하겠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점을 찍어 표현할 테고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럼 세셜 내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건 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보시면 리콜이 95% 이상은 다 나와주네요. 저 얘기는 얼굴이 100개 있으면 95개 이상 찾는다 라는 거고요. 프리시전은 그거죠. 내가 얼굴이라고 10개 나왔는데 그중에 삑사리가 난 게 몇 개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중요한 단어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accuracy, precision, recall, sensitivity, true positive, 그다음에 뭐 ROC 커브, precision recall 커브, 스펠링 제 모를 때 아무튼 쓰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U, ROC, AU, F1 명장, AP, M, 그다음에 이거랑 좀 내기 다르지만 스레이셜드 갖고서 내가 프리시전 리콜을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레이셜드에 대해서 다 해놓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보고서 얘기를 할 때가 많다. 만약에 알고리즘 동작 포인트까지 결정이 됐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여러 개의 스레이셜들이 한 거죠. 네, 오늘 하도록 하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